국영수가 하여튼 다 중요한 건 이제 이제 아직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1 때 어차피 그 수능이라는 것은 이 고1 그 범위가 수능 때도 들어간다는 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설명 통해서 아신 거고, 그만큼 이제 고1 그 처음에 이제 그 모든 과목이 딱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표님께서도 이제 4개월 남았다 하시는데 이제 교육방학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기반 정말 그 성적만의 그 기반을 만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그 화면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저는 이제 고등부 영어과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고, 뭐 저희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이제 중등부는 이렇게 주로 안 가고 고등부 좀 위로 있다 보니까, 아까 그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넣어봤거든요. 여기 이제 피팅는 그건데, 이제 고교학점제 되면서 이제 뭐 등급 따기가 쉽다 이제 다르게 얘기하신 대표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 되면은 이제 지금도 지금 논술 뭐 서논술형 문제가 한 7문제 8문제 나와가지고 한 30점 정도 되거든요. 객관 70점이고. 근데 이제 그 서논술형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영어 쪽에서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문법하고 영작을 잘해야 돼요. 내신은 그러니까 수능은 듣기하고 독해를 뭐 또 잘해야 되는데, 내신은 진짜로 그 킬러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킬러 문제는 어법 문제, 어법 이제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중학교 때는 하나만 고르는 거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몇 개냐? ABCD 이 중에서 몇 개냐인데 뭐 이거 없음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이런 거 이거 없음도 있거든요. 답이 영작하는 건데 그냥 영작하는 건데 단어도 다 주지 않으면서 이거 변형시키고 추가해가지고 넣을 것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또 뭐 여기서는 뭐 알아서 이제 뭐 현재형이면 S를 붙인다든지, 과거형이면 그냥 뭐 ED를 붙인다든지, 뭐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그런 실수 좀 자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치 하는 것도 뭐 일치 불치면 중학교 때는 뭐 한글로 나왔다 치는데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다 영어. 여기서 단어 모르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킬러 문제 많아야지만 그 변별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진짜로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항상 문법은 완성돼야 되고 단어를 진짜 많이 외워야 된다. 그게 제가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뭐 이런 서술형 교재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고교학점제 되면서 점점 지금 애들부터 좀 서술형 교재 좀 같이 쓰면서 좀 제가 문법을 배우고 나서 중요한 것도 서술형을 또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보면서 여기는 제가 이제 글귀체 쓰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 지금 일정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원래 저희가 지금 졸업고사 지금 애들 대비해주고 있다 하더라고요. 중삼 선생님께서. 근데 저희가 근데 뭐 매번 선생님과 좀 다른데, 원래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졸업고사가 의미가 애들한테 좀 물어봐서 졸업고사가 의미가 좀 주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모의고사 봐주거나 이제 그러거든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하고는 모의고사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은 좀 약간 좀 내신이 좀 중요한지,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맞는 친구들이죠. 내신이 중요한지, 자기네 이번 졸업고사도 시험 잘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친구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영어 수학 국어 선생님 다 내신을 봐주면 지금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원래 제가 또 11일 날 금요일 날에 딱 그냥 시작을 할까 하다가 좀 회의를 한 끝에 11월 4일 월요일부터 그냥 제가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왜 좀 내신 기간이라 해가지고 11월 4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애들이 또 시험 기간에 안 와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11월 4일 날부터 제가 월요일 날이니까 영어 수업인데, 제가 일단 그때 하면은 뭐 그게 뭐 이 명사나 뭐 형용사 뭐 여기부터 할 거거든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뭐 이게 다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명사라는 것은 뭐 이게 부정사, 동명사 이게 중요한 이게 이어지는 거고, 뭐 형용사는 뭐 관계사, 뭐 분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여서, 제가 그 뭐 10월 초 정도에 이제 아이들 데리고 지금 그냥 OT를 했어요. 지금 중3 친구들은. 근데 제가 그 명사가 뭐냐 물어보고 뭐 명사가 어느 자리가 했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친구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머님들께서도 그런 거잖아요. 영어는 좀 천천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또 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지나가지고 수학은 웬만하면 선행을 시키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좀 지나서 시키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점점 갈수록. 근데 그러면 문법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그냥 중간기말 하면 끝나요. 딱 그 공부하는 시간이 이렇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거든요. 요 지금 이제 고1 올라와서 마찬가지예요. 이 문법을 잡고 할 텐데 단어를 많이 외울 시간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이에요. 그 외에는 애들도 불안해서 내신 대비 계속 해다가 하고 그 내신 대비하고 또 모의고사 좀만 하다 보면은 바로 또 이게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만들려면은 12월 달부터 무조건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이 뭐 지금 뭐 졸업고사 뭐 대비나 뭐 상관없이 무조건 10월 달 그냥 학년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뭐 독해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주장 요즘 다 남아놨는데 이 독해도 모의고사 어머니께서 시험지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뭐 보여준 적 있으신가요 혹시? 총 그게 모의고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45문제거든요. 45문제가 듣기가 이제 17문제고 이제 독해가 28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총 근데 시간이 하여튼 이게 영어는 70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듣기가 이제 20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이 28문제를 이제 우리가 5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50분 안에. 28문제를 50분 안에 풀려면은 한 문제당 1분 30초예요. 이렇게 모의고사 어머니께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길어요. 한 문제가 지금 긴데 그 문제를 딱 그 한 문제당 1분 30초인데 근데 이게 또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기 뭐 주요 주제, 뭐 일지, 불일지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이 문제들은 그냥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이 빈칸 딱 어머니 추론, 뭐 무관 문장, 순서별, 문장 삽입, 뭐 요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30초에서 풍부해서 여기는 한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모의 그냥 필수 전략을 했는데 이제 모의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를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모의고사 조금씩 보면서 적응시킬 건데 아마 지금 점수가 지금 별로 안 나올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네, 그럴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뭐 수업이 이제 항상 올 때마다 아이들이 문법과 독해를 같이 배우거든요. 그럼 제가 숙제 내주는 문제 외에 문법은 노트 정리 제가 시키고 독해는 해석 분석을 시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주어 동사가 꾸며주는 게 뭔지 이걸 계속 해줘야지만 이게 딱 아이들이 딱 모의고사 봤을 때 진짜 주어와 동사를 찾아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학교 시험에서도 문법이 이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또 그 변별력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데요. 물론 이것도 잘하는 케이스를 가져온 거고 좀 아이들이 뭐 대부분 친구들이 솔직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몇 명 친구들은 막 궁시렁 거릴 거예요. 또 어머니들께 이걸 굳이 왜 하는지 귀찮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봤을 때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애들이 벌써부터 인상이 막 찌푸려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차피 제가 또 부원장에서 항상 고의를 만든 이유는 아이들의 자세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왔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애들이 또 스트레치 잘 해와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뭐 테스트하고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문법 배운 걸 가지고 제가 시험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응해요. 처음엔 제가 근데 이제 그 단어 시험 보고 나서 이 문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면은 매번 올 때마다 이제 단어랑 문장을 같이 시험 봐야 돼요. 시험 대비 때는 문장 이제 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저는 문장 다 외우게 시키지 않고 중요한 문장을 외우게 시키는데 근데 아이들이 시험 대비 때 단어랑 문장 둘 다 외우게 시키면 너무 힘들어하고 갑자기 이것도 왜 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서 불평 나오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는 미리 그냥 제가 문장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은 자세가 잡혀야 돼. 그리고 태도가 잡혀야 돼요, 진짜로. 근데 그 기간이 중학교 때 안 잡혀 있으면 저한테 왔을 때 한 달 정도 빠르면 2주고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방학 동안에 외운 단어 가지고 중등으로부터 그렇고 고등으로 그렇게
복합형까지 시험 보면서 이제 어떻게든 애들 단어 좀 많이 외우기 시키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저희가 시험하면서 이제 상담도 주거든요. 저도 이거 고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딱 4회니까 이게 이번 여름 때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이거 시행한 거고 진짜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수학은 지금 어머니가 아시다시피 수학은 또 그 중등의 경시대회가 있죠. KTC 경시대회가 있어요. 좀 객관적으로 보자. 그래서 저도 제가 이 학원 운영하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들 다니면서 좋은 프로그램 갖고 오려 하거든요. 근데 영어 쪽에서는 사실 프로그램을 딱히 갖고 올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뭔가 그 단어를 할 때는 좀 어떻게 외우고 시킬까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저도 막 어학원 다니다 보면은 이런 복합형 같은 거 좀 많이 시험 봤거든요. 무조건 방학 때 외운 걸 가지고 아이들 단어는 어차피 최소한 한 번만 아니라 3번 정도 봐야지 머리에 이제 인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작년도 좀 시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갈수록 아이들이 좀 약간 뭐 조금씩 의욕이 하여튼 좀 생긴 친구가 생겨. 처음에 했을 때도 도입했을 때는 왜 하느냐 하면서 또 자기들 왜 괴롭히냐 하면서 또 심지어는 처음에는 막 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막 부정은 단어 외우기 싫다 해가지고 방학 때 그만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시행을 한 거고요. 이게 제가 중간 보고서 그냥 보내드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렇게 뭐 이건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그냥 좀 나름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봤을 때도 학생별로 출석했는지 뭐 과제 했는지 해가지고 어차피 영어는 일주일에 2번 정도니까 뭐 과제를 했는지 뭘 안 했는지 뭐 테스트 단어 문제가 통과했는지 이제 이걸 그냥 어머니들께 문제로 제가 단점적으로 보내드려요. 저는 대신 그건 못해요. 개개인별로 얘가 뭐 어떤 성향이고 얘가 뭐 어떤 수준을 못했고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거고 대신에 저 어머니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뭐 문자나 전화 상담을 좀 이렇게 잘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뭐 어머니께서도 제가 뭐 말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화 상담 좀 잘 하는 편이고 근데 이 정도까지 해주는 학원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데 또 아이들이 또 뭐 얘기하죠. 뭐 어머님한테 저 엄마한테 이거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너가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가라 하면은 그렇게 학원에서 그날 끝내고 가면은 똥을 쳐주고. 근데 어머님들께서 여기서 아이들 저희는 지금 뭐 시간표 보면 원래 영어 수학을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영어 수학을. 근데 저희는 이제 하루만 딱 그냥 영어 수학을 목요일 제가 딱 시간표를 목요일 날만 보면 목요일 날 영어 수학을 같이 한다고 나머지 영어 수학 다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저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고 우리 어머님들 지휘쌤 아시잖아요. 지휘쌤도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애들이 영어 수학을 같이 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무조건 영수를 같이 이렇게 같은 날에 왜냐면 애들이 또 영수를 같이 안 하면 애들이 그냥 같이 있는 날에는 빠지면 큰일 난다 생각하니까 애들이 오는데 영수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뭐 쉬고 싶으면 그날 쉬거든요. 뭐 영어만 있는 날이나 수학만 있는 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요새 아이들도 영어 수학도 너무 많이 시키고 막 하루에 너무 많이 시키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막 그만두거나 그런 친구도 있어요. 또 과목을 줄이거나 그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제가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저희 학원은 좀 내신 대비를 제가 뭐 신경을 좀 쓴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뭐 문법이라든가 뭐 영작이라든가 좀 시험 되게 어렵게 나오잖아요. 시험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다 해가지고 뭐 몇 년도 몇 년 적중을 했는지 해가지고 뭐 시험에 어렵던 문장들을 체크해서 아이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그 내신 대비 교재인데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이 필기하는 아이들 다 적게 하거든요. 뭐 몇 년도에는 뭐 이게 나왔었고 몇 년도에는 이렇게 더 바꿔서 냈었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상세하게 다 적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왜냐면 어차피 애들이 또 단위하고 또 유의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이게 모의고사거든요. 이게 아까 이야기한 모의고사도 이제 항상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공부할 게 진짜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뭐 몇 년도 같은 건 뭐 이게 뭐 밖에서 나왔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뭐 위에 거나 봤을 때 이게 별표치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문장을 다 외우게 시키는 건 말도 안 돼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는 효율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법이나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은 제가 그 문장들 별표 쳐가지고 이 문장들을 제가 외우게 시켜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이게 적은 건 아니고요. 하루에 왔을 때 한 10문장, 12문장을 외워야 돼요. 단어 외에. 그래서 제가 방학 때부터 그 문장 시험 보는 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씩. 이렇게 하고, 요 모의고사도 제가 중요 문장을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시험 보고, 짧은 거에 그냥 영작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험 전날에 애들 좀 뭐 복습 다 시킨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 전날에 제가 시험지 만들어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좀 학교 유형과 좀 마찬가지로 만들어 시험 보고,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낮게 나오면 이제 어머니께 전화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 스타일은 어머니께서 뭐 저희하고 제가 좀 유일한 것 같은데, 저는 새벽 시험 당일날 했잖아요. 새벽에 불러요. 새벽 7시 20분에 불러요, 제가. 그래서 8시 반까지 하는데, 근데 그거는 또 그 분위기도 달라요. 남학생들은 주로 무조건 해달라는 스타일이고, 왜냐면 이게 만약에 아침에 했는데 뜨끈뜨끈한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이게 나왔다 싶으면은 거기서 애들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애들이 해달라 하는데, 이제는 저도 이걸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막 체력이 좀 안 좋거나 좀 애들이 좀 약간 뭐 피곤해가지고 같은 건 좀 약간 뭐 못 나올 것 같다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근데 그거는 아이들의 열정에 따라가지고 제가 이 새벽 직보를 해주냐 마냐, 그거는 애들과 좀 이렇게 분위기 보면서 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이 시험 때문에 체력이 이제 바닥나가지고 이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으면은 그럼 내가 이제 뭐 새벽 직보는 빼준다든지. 근데 남학생들은 주로 거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수행평가가 진짜 이제는 뭐 중간하고 기말이 각 30%고 이제 수행평가 40%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만 시험 잡으면 안 되고 수행평가 40%도 챙겨야 돼요, 이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방학 때 할 때는 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할 때는 기분을 다 다지고, 수학 같은 경우 선행까지 좀 해놔야지만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애들 진짜 미쳐요. 이게 언제 미치냐면, 이게 또 전략이 있어요. 중간고사 때는 무조건 내신을 잘 받는다 생각하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애들 첫 시험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열심히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다음 좀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성적이 나와야지만 기말고사도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중간고사 때 무조건 성적 잘 받는 이유는 기말고사를 하잖아요, 이제. 기말고사 때는 이제 수행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 과목별 수행평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 진짜 미쳐요, 진짜. 막 힘들어서 막 울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 좀 의자에 오래 앉았을 때 그 엉덩이 힘도 길러야 되고, 방학 동안 그 멘탈 관리도 진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 그런 이유에서요. 진짜 기말고사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행평가가 막 너무 괴롭혀. 막 뭐 하면 학원 숙제도 있는데 또 가면은 또 뭐 과학 탐구보 쓰라고 하지, 뭐 영어 탐구보 쓰라고 하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뭐 이거는 이번에 할 때는 가입한 뭐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저희가 12월 달에 이거는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탐구본 쓰는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학습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AI 기반, 챗 GPT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탐구본서 쓸 때 그 과목별로 내가 어떤 주제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제 여기서 하여튼 그걸 좀 찾아주면서 너가 어제 어떤 학과를 이게 근데 이제 그냥 탐구본 쓰는 게 아니고 아이들 그 계열 선택 검사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신청하는 분들께는 계열 선택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방학 동안 때 탐구보고서를 쓰기에는 그 특강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12월 달에 설명회를 하면서 그때 신청서를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어머니들끼리만 신청서를 다 드려가지고 겨울방학 때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탐구보 쓰는데 아이들이 뭐 제가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탐구보 쓰는데 막 주제를 찾고 하는데 거의 애들이 일주일, 뭐 2, 3, 빠르면 2, 3일이고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진짜 제가 뭐 중위권이고 상위권 이렇게 시켜봤는데 이거는 진짜 길어봐야 딱 주말 딱 해가지고 한 3시간이면 쓰더라고요, 애들이. 보고서 하나 딱 완성시키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등급제가 5등급제 되면서 내신도 중요해지지만 그 1등급 안에서, 그리고 그 바뀌는 2등급 안에서 얘가 정말 그 1등급에서 상위권인지 하위권, 중위권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쟤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뭘 보고 아냐?
생기부. 얘가 얼마나 많은 딱 봐도 어머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고서가 적혀있다고 하는 거는 얘가 좀 심도 있게 그걸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걸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얼마나 잘 적혀있냐 그걸 따라 가지고 이제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보고서를 쓰기 위함으로 하여튼 제가 그냥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그거하고 애들 그 이제 진로를 못 찾는 친구들이 요새 많아가지고 진로 탐색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제가 이거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영어 여기까지 참석 드리고 지금 구랑 과학생께서 좀 대기를 하고 계시는데 구랑 과학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 과학은 지금 저희 중등부에서는 과학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좀 어머니께서 좀 그러실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뭐 문제로 여쭤봤을 때 뭐 설명을 듣고 나서 과학을 할지 말지 수강을 할지를 고민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시간이 있을 때 아이들 구랑 과학을 시켜주시길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 진짜로 너무 많이 하기 싫어가지고 애들이 언제 주로 하냐면 꼭 항상 그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내신 들어갈 때 갑자기 구랑 과학을 한다는 친구들이 진짜 거의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수 안 나오잖아요. 중간고사 한다는 건 40점 50점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뭐 그거를 뭐 선생님 못 가르치냐면 뭐 딱히 나를 안 맞네 하면서 또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구랑 과학에서 개선될 그게 이제 그 전혀 틈이 없어요. 기본은 어차피 방학 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구랑 과학생이 얘기하시겠지만 이제 예전에 국영학점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문과는 과학을 안 해도 됐었거든요. 사실은 뭐 안 하고 막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일단 고1 때 이제 아까 이거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을 건데 고1 때 통합과학을 배우고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고2 들어가면 원래 이과애들은 여기서 3개를 선택했고요. 건대국어는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물리를 같이 배워서 사실상 2학년 때까지 다 배우는 체제였고요. 거의 과학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요. 건대국어가 어렵고. 그리고 고3 때는 그냥 이제 선택 여기서 뭐 한 2개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는 상대평가인데 얘는 그냥 수음이한가처럼 A, B, C, D, E로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인데 사실상 수능은 이 원과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예비 고1부터는 바뀌어서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이거를 수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신도 중요한데 요걸로 문과든 이과든 사탐하고 통합과학을 무조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추세예요 지금. 추세인데 솔직히 이 동네 이제 어머님들 지금 중학교가 제가 좀 어딘지 몰라갖고 근데 이제 시험을 다 안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과학을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도 상위권은 이 동네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고 뭐 광장동, 잠실 다른 데서 선행을 많이 해서 메디컬 이제 그쪽 가려고 알바끼 들어가려고 대원 요거도 안 걸고 그렇고 이제 그 제가 이제 완전히 콘크리트 층이라고 하는데 1등급을 뚫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위권이 딱 형성이 돼 있어요. 이 동네에서 와서 이제 여기서 시험 잘 봐서 대학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심해지겠죠. 이제 내신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남 대치동 쪽 이런 쪽도 다 거기서 경쟁하기가 내신 따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다 이제 이동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그럼 여기는 더 많이 몰려올 건데 그 아이들은 사실상 선행이 많이 돼 있고 심지어 여기까지 다 끝나 있어요. 끝나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저도 이제 지금 고3 수업을 하다가 오긴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해보긴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 동네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성적 내기가 사실 쉽지는 좀 않아요.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을 여기가 계속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시험 볼 때만 지금 공부를 하고 뭐 학교들 보면은 뭐 2학기 때도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험도 일부만 보는 거니까 다 안 돼서 올라오는데 내년에는 이제 이게 수능을 보다 보니까 지금 수능도 같이 문제를 아마 1등급이나 요때 이제 최상위 문제는 필러 문제는 수능 문제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안 하고 가면은
많이 힘들 건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중3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안 해서 사실 저는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이제 미리 해야 그래도 이제 좀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사실상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폐강이 됐었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기존에 고 1, 2, 3만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내년에 이제 내신도 내신인데 학교에서 이제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말 아는 그런 동아리가 아니라 과학 동아리거든요. 뭐 화학 동아리 이제 요거는 로제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보면 그게 선생님들이 써주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여기 생활기록부에 이게 그 잘 써주시는 여고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고2 때는 원래 이렇게 전교 1등이면 1등이 일반, 2등이 이렇게가 아니라 아예 모아두셨어요. 관리하려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교 1등이랑 2, 3등이 지금 데리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같으신 분이고 같이 경쟁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대학을 같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좋게. 근데 그 아이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온 편이고 지금 요번에는 제가 지금 낭도 같은 경우는 한 9명 되는데 반 이상을 제가 2등급 내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도 2명을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는 아마 제가 처음에 혹시 과학을 들으신다고 하면 그 맨 처음 바로 못 들어갈 거예요. 기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물화생지라고 했지만 사실상 화학, 물리 이제 기초를 조금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늦게 들어온 아이들은 그걸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해주고 이제 조금 이제 응용력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내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수능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문제가 이렇게 들어가고 어머님들이 한번 이게 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배워야 되는 건데 아마 이제 선행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잘 공부가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좀 기초 다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문제를 냈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기출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제 시험범인데 시험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를 할 만한 수준이 사실상 없어요. 없고 저희도 이제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뭐 한 3월에 늦게라도 와가지고 혼자 못하겠다 해서 들어오면 이런 문제는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사실상 못하고요. 지금 제가 학원에서는 한 두세 문제만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도 다 넣은 게 아니라 물리랑 화학만 넣었어요. 화학만 넣었는데 요거를 아마 시험까지 이제 이건 화학이거든요. 요번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인데 아마 여기서 더 해서 화학 원 정도의 이제 수준이 추가가 될 거예요. 이걸로 수능을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머니. 왜냐면 저희가 수능을 볼 때 지금 요거만 봐서는 그럼 요때 애들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2학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을 볼 때 요 부분이 첨가가 될 거예요. 이 부분. 물화생지가 첨가가 될 거니까 그냥 단순히 통합과학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글쎄 제가 볼 때는 좀 독학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학까지 듣기에는 여력이 안 되시니까 안 되면 어머님들 꼭 뭐 EBS라도 보게 해주시고 하세요 했는데 그게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어머님들이 짐작할 걸 그랬어요. 혼자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점수도 안 좋아 있고 그걸 이제 점수를 맞추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점수를 올리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이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외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이제 고2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외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은 조금 돌리고 들어왔어요. 돌리고 들어왔는데 여기 기존의 아이들은 그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오면은 뭐 원소 기호부터 다시 해야 될 정도거든요.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웬만하면 좀 과학까지 시키시긴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도 어머님들이 좀 욕심이 있으시고 만약에 혹시 뭐 이렇게 아이들이 첫째면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엔 그래도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혹시 뭐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다 들으셨을 텐데 질문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그러면 그 시키면 고등학교 수업은 그러면 그
고2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봐봐 알겠지만 사실 이제 고3에 수능도 들어가야 되니까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미리 선행하는 거잖아요. 선행하는데 네. 이제 그게 고2 때 돼서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어머님이 만약에 좀 혼자 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좀 되긴 하겠죠. 되긴 하는데 과학이 사실상 혼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독학이 조금 아이들이 혼자 한다 그래도 좀 힘듭니다. 근데 이거 주당 2시간이잖아요. 네, 2시간인데 저는 해요 어머니 하고 제가 이제 2시간이 다른 학원보다 적거든요. 적은데 제가 이제 4월, 6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전에는 보충을 따로 그냥 다 매번 해서 메꿉니다. 일단 2시간 하는데 성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성적 떨어진 학생 한 명도 없고 근데 기말에 떨어질 거예요. 기말은 더 어렵고 이제 중간에 여름방학에 해놓은 게 없어서 그게 이제 이해가 좀 낮아요. 이 동네 애들이 조금 낮고 안 했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돌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학교도 그거를 학원을 조금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상에 맞춰 수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좀 성적 오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또 약장사처럼 보일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는 그래도 수능을 이게 내신으로 끝나면 그냥 내신으로 만약 내신을 잘하면 2학년 때까지 잘해서 그걸로 가면 되는데 내신이 안 나왔다? 그럼 빨리 수능 체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돼요. 어차피 1학년 때 해놔야 내신으로 그걸 이제 그냥 끝내든 아니면 고3 때 수능을 또 들어가든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네. 현재 중학교 3학년도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 통화만 해서 어머님들 이제 누구 학생이 어머님인지 잘 몰라서 일단은 저는 최지수 선생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교학점제를 계속 앞에서도 들었겠지만 수학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용어부터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고등수학 3, 고등수학 하라고 하는 그 용어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부적으로 내용이 뭔가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단원별로 조금 변동은 있어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수라는 게 수1이에요. 대수라는 게 수1이고 미적분 1이 수2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보통은 문과가 하는 지금 현재 만약에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확통은 우리 문과인 친구들이 하고 이과인 친구들은 보통 미적분이나 기하를 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부터는 확률과 통계가 필수예요. 수능 과목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가 이제 미적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하라는 그 단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고3 때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절대평가라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점수만 오르면 A, 어느 정도 점수가 오르면 B라고 해서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다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 앞에 비중이 중요해지는 거죠. 내신을 딸 때 이 비중이 중요해지는데 내신 5등급제라는 건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들었을 것 같아서 잠깐 넘기고 그 다음에 못 들으셨어요? 혹시? 들으셨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제가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통까지는 다 공통인데 이 친구들이 문과 이과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래서 이제 수능이 100%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이제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도 사실은 어느 정도만 점수만 오르면 이 친구가 그냥 수료만 했구나 이 정도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서 이 친구가 미적분을 잘하네 혹은 기하를 잘하네 이거를 분별이 힘들어요. 그래서 수능 말고도 뭔가 더 필요한 그런 게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논술을 한다든지 면접에서 미적분이랑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다든지 이거를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뒤에서 제가 이제 고등수학 상
이제 개편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확통이라는 건 뭐냐면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여기가 이제 시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원래는 이제 얘가 1단원, 2단원, 얘가 3단원이었어요. 이제 위에 있는 세 과목이 지금 말하는 그 고등수학 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뒷부분으로 미루면서 갑자기 경우의 수가 그 단원을 차지를 한 거예요. 보통 여기가 1학기 기말고사거든요. 근데 얘가 온 거는 아주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우의 수가 뭐 수학도 아닌 것 같고 뭐 국어 수학 느낌도 나는데 또 아이들이 뭔가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먼저 배우느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우의 수 딱 나갔을 때 아이들이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현재 아이들 약간 보강을 했었는데 지금 대원 여고가 오늘 수학여행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경우의 수 부족한 친구들 보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단원이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없이 어려워져서 제가 요즘 애먹는데 이게 또 지금 우리 학년들은 이거 수능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되게 이제 어쨌든 걱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경우의 수를 그때 배우니까 그걸 특강으로 또 제가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또 개편이 된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제가 조금은 고민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강으로 뭔가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있고 이건 아직 고민 중에 있어서 이거는 조금 나중에 제가 뭐 공문을 보내거나 혹시 궁금하시면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교육과정에 빠진 지 한 7, 8년 됐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들어옴으로써 이제 여기도 뭔가 수학에서 큰 변화가 있죠. 근데 행렬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공대 나왔거든요. 제가 전기과인데 그 공대에서 이제 물리를 배울 때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행렬인데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을 때 뭔가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을 때 뭘 보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행렬이 조금 이걸로 변형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교육과정에 빠졌는데 저는 배웠어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30 중반이 오다 보니까 제가 수능 칠 때는 저는 이게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행렬이 단원이 추가가 돼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제가 이제 그리고 또 대학교 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나름 이제 좀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도 제가 좀 다뤄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의 뒷부분 갔는데요. 얘는 사실은 기하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변동된 게 조금은 좀 안심이에요. 왜 안심이냐면 이게 원래는 여기가 앞에 들어갔고 얘가 앞단원이었거든요. 얘가 들어가면서 얘가 위에 올라오고 경우의 수가 맨 뒤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수학 원이 꽉 차죠. 꽉 차다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진짜 뭐 한 달 뒤에 바로 얘네들을 나가야 되는데 기하가 또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좀 낫다. 왜냐면 여름방학 때 그래도 얘네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얘는 괜찮은데 이제 행렬이 사실은 어렵게 되면 한없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가늠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의 의미가 조금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남고도 그렇고 여고도 그렇고 건고도 그렇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가 그 모의고사 기반으로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변형 문제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교육과정에서 7, 8년 동안 빠져서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제 작년도에 나온 그 내용 안에서는 행렬을 너무 어렵게는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제 뭐는 빼고 뭐는 제외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빼고서 행렬을 하려면 그냥 기본 계산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내겠다고?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되는지의 공부는 조금 더 필요한데 어찌됐든 얘가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얘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감으로써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또 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또 간혹 있거든요. 근데 쉬면 또 2단원을 놓치기 때문에 이 수학은 한 번 쉬면 사실은 타격이 엄청 커요. 그리고 수학은 제가 3시간씩 하거든요, 하루에. 하루 빠지면 또 타격이 엄청 커서 어쨌든 뭔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집합과 명제 함수는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문이과 구별 없이 수능이 세 과목인데 이제 확통도 들어간다. 원래는 수원, 수투에서 선택 과목을 했지만 이제 공통으로 문이과 전체가 수원, 수투랑 이제 확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 과목의 중요성이 조금 강조가 되면서 아까 앞에 말했듯이 경우의 수 단원도 따라서 중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행렬이랑 경우의 수에서 문과는 이게 문제를 이해했는데 어떻게 풀지? 이런 거고, 근데 이과는 이게 뭐 읽어서 숫자를 보여. 근데 이게 뭐야?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현재 아이들한테 가르쳤을 때도 이게 경우의 수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충도 진짜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지금 제가 중3 이끌어갈 때 경우의 수를 제가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학생별로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정식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유독 경우의 수가 좀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경우의 수 단원을 조금 힘들어한다. 그거를 조금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강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2학기에서는 기하에 기초가 된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2학기를 결정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11월 달부터는 공통수학 1을 그냥 쭉 진행을 하고요. 제가 중3이랑 고1을 좀 다르게 가르치긴 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중3은 그래도 조금은 지금 현재 우리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조금만 더, 제가 이제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딱 숙제를 받아요. 받으면 이거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막 세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장을 냈다. 많아요. 어째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고민이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어쨌든 겨울방학을 좀 알차게 보내려면 수학은 그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돼요. 다량의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수학 실력이 느는 것도 보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한정적인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 실력이 좀 느는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숙제도 잘 많이 내주는 것도 싫어하고, 또 제가 진도를 막 나가다 보면 저한테 선생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본인이 스스로 한계를 딱 정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히 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고등부는 그게 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숙제도 많이 낼 수도 있고 보강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실수도 더 늘고 일수도 더 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잘 이끌어내는지 이건 어쨌든 제 고민인데 어머님들도 뭐 고민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와 고1의 다른 점은요, 제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3단원 정도 나간 다음에 이제 3단원을 진행을 하면서 앞부분 다시 테스트를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겨울방학 때는 제가 또 케빈쌤이랑 같이 이제 정규 테스트도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같은 또 집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등수 같은 것도 제가 적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하고 저랑 이제 피드백을 상담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특강도 지금 있는 현재 아이들에서는 제가 특강을 5월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수업은 그대로 하고 5월 때부터 계속 돌려서 아이들 3월 때까지 거의 아이들이 한 4-5번에 이미 돌린 상태로 제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현재 친구들은 제가 특강을 열면 조금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뭐 숙제도 이거 세고 있는데 특강을 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특강을 좀 유례적으로 안 했던 학년이 지금 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그것도 걱정은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무리하게 막 저는 진도를 빼진 않고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문제풀이도 조금 진행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바퀴인데 아이들이 조금 이해력이 낮으면 이게 한 3바퀴?
아니면 2바퀴 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무리하게 막 나가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고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좀 꼼꼼히 씹어먹기를 원해서 이거는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테스트는 계속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강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여름방학 때도 공통수학 2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보통 제가 겨울방학 때는 공통수학 2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좀 못한다. 그러면 경우의 수 뭐 하루, 뭐 기하 하루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서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중간고사 대비를 하자마자 바로 기말고사 이때는 특강은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고요. 여름방학 때는 이제 공통수학 2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제가 수원을 하는데 수원도 할 때 무리하게 막 아이들 이제 진도는 나가지는 않고요. 이제 지수와 로그라는 계산 이게 나중에 지수를 로그로도 변환하고 로그를 또 지수라고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구문하듯이 그냥 아이들이 계산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저 계속 계산 반복하면서 설명하는 걸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도 제가 가끔씩은 9월 모의고사도 바꾸기도 해요. 그 9월 모의고사 아이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준비한 적이 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중3안에서는 이제 어머님이랑 통해서 뭐 저랑 얘기도 나눠보신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그 약간 저 같은 생각은 아직 그 문제 고등학교 거에 대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조금 낫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 3월 달에도 모의고사를 치거든요. 근데 이게 중학교 내용이랑 고등학교 절반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3월 모의고사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3월 안 봐요. 잘 보면 기분이 좋고 저는 더 중요한 게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만약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 그치만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조금 볼만하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똑같이 1학기를 중간 기말 거치고 나서 9월 달에 보는 거는 얘네 전반적인 걸 봐요. 중3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똑같이 중간 기말 대비를 하고 모의고사 지금 몇 등급이지? 이건 다 볼만하죠. 그래서 간혹 제가 이제 이거를 모의고사 변동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원하면. 네, 원하지 않으면 그냥 수원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일 테스트 계속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학교 때는 학교별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제 레벨별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그 A반 안에서도 아이들이 이해를 많이 잘하면 제가 바로 모의고사 문제 계속 넣어주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쨌든 내신을 준비하면서 학교 기반이 그 모의고사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도 같이 풀이는 계속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교재는 뭐 제가 프린트도 많이 쓰고 하는데 일단은 얘네가 기본 개념서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 사는 건 아니고요. 하이맥스 한 권에 제가 이거는 프린트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도 테스트지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 20문제씩 뽑아서 테스트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때는요 마플을 기본적으로 쓰고요. 여기 안에 1등급 들어가는 것도 모의고사 문제가 1등급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전체 풀이 다 하고 그 다음에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부교재가 지금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부교재도 어쨌든 모의고사 모음집이라고 보면 돼서 이것도 풀이 제가 전체 다 합니다. 그리고 여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시험 전에 부교재를 거의 한 2번 이상은 테스트를 또 쳐요. 예를 들어서 그 한 번 중간고사 볼 때 한 15회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한 100문제 정도 조금 넘게 시험 여기서 나와 라고 하는 거를 해줘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원여고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문제를 아이들 이제 시험에 치면서 변형 문제를 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미쳤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 여고 아이들 또 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테스트 계속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아이들이 제 수업 안에서 뭔가 더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같은 경우도 계속 다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아이가 결석하거나 이러면 여기 동영상 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통. 오답 노트도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특히나 남학생들 글씨 이제 오답노트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지적합니다. 지금도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몇몇 어머님들이랑 벌써 저랑 통화를 우리 남학생들 글씨 때문에 몇 번 통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쵸? 그래서 오답노트도 하고 오답노트 하는 기준은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때 그 수업 안에서 너가 10문제 정도 중요한 거 다시 풀어서 정리해와 라고 얘기를 하고 따로 이제 검사도 하고 만약에 중간에 뭔가 풀이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때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이제 뭐 아까 마플 시너지 문제 풀고 나서 그거 들어갈 때 이제 그날 하루 문제 제가 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풀이 안에서 너가 틀린 거랑 그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 그 안에서 10문제 뽑아서 이제 오답 노트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은 이번에 남고 같은 경우는 15명이었거든요. 15명인데 12명이 3등급 내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고 준비하는 부교재를 얘기했지만 남고도 똑같이 준비를 하면 무조건 3등급 내에는 안착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 노력해서는 사실 고등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안에서는 좀 수학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수학을 놓지 않고 저랑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좀 목표로 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만약에 5등급 정도인 친구면 조금 다음 시험에는 그래도 4등급, 그래도 그 다음 시험에는 3등급 이렇게 목표를 좀 잡아주면서 저는 공부하는 타입이고 또 이제 욕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좀 문제 푸는 게 빨라. 근데 실수가 잦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중간고사 보고 나서 상담을 하죠. 이번에 시험 어땠어? 시험 부족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버리고 조금 얘를 다시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피드백도 해주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가 정말 느린데 정답률은 끝내줘.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시간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숙제를 할 때도 한 문제당 이제 시간을 다 재놓고 풀어라. 예를 들어서 뭐 25문제를 풀려고 하면 거기 안에서 50분 내로는 무조건 끊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제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랑 만나서 좀 아이가 그래도 수학이 재밌다. 그리고 선생님 만나서 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점수도 잘 나왔다. 이걸 저는 듣고 싶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무시가 좀 계셨는데? 애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쵸? 한테 어떻게 하는 게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수업하는 건 제 앞에 표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국어과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어머니 예전에 한 2007년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요. 수능 볼 때 우리 그 전에 보던 것처럼 그 국어 과목에서 문학, 독서, 그다음에 장문, 화법, 그다음에 문법 이렇게 5개였잖아요. 이게 문과과 상관없이 다 봤었어요. 근데 2015년 교육과정이 되게 되면서 중간에 선택하는 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거의 수학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을 모르게 되면은 적용이 안 돼요. 게다가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문제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화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칠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일 적어요. 국어 시험을 치게 되면은 제일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법과 장문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듣기평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듣기평가 없지만 문제에서 지문이 길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뒤에서 한 11번부터 15번까지 딱 문법 파트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긴장감을 없애려고 보통 1번부터 10번까지가 문제가 이런 좀 쉽게 나왔어요. 부담을 좀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 문법이 잘 풀려요. 근데 만약에 문법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문법 쓸 때 살짝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문학하고 독서하고 퐁당퐁당으로 딱 출제가 되는 방식이었는데 2015년 교육과정이 딱 바뀌게 되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니까 제일 뒷페이지로 됐어요. 그러면 제일 첫 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 바로 독서지문 3개가 나와요. 짧은 거 하나, 그 다음 뒤에 그 긴 걸로 해서 2개 혹은 3개를 이것집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쭉 문항이 쭉 나와요. 그럼 아이들이 봤을 때 남부 아이들이나 좀 이과 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지문은 좀 쉽게 풀려요. 쭉 풀면 되니까요. 근데 단점은 문학 파트 중에서 고사에 나오는 것도 있죠. 가사라던가 시조라던가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일단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한국말이잖아요. 예전처럼 고어를 그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현대어로 다 풀어서 나와요. 근데도 애들 이해를 못해요. 첫 번째, 어휘력이 약해요. 두 번째, 지문을 읽었는데 그 지문 전체 문장 자체를 문해력이 없어서 읽었지만은 읽기만 했지 마치 우리 외국어를 된 걸 발음을 읽었지만 독해가 안 되잖아요. 딱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다고 느껴서 수능 치기 전에 내신으로 다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한 3등급 애들이 좀 애매한 거예요. 3등급, 4등급 애들이. 1, 2등급 애들 같은 경우야 1, 2등급 가지고 수시로 쓰면 되지만 3등급 혹은 4등급 살짝 걸치는 애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을 하기에는 점수가 부족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려가기에는 싫어요. 근데 수능을 치는 것도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공부하다가 3학년 올라갔을 때 한 등급도 부족한데 혹은 반 등급도 부족한데 그러면은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공부할 것도 많다고 느끼니까 아이들이 좀 부담 좀 심했거든요. 이번에 바뀌는 애들이 예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전과목을 다 들어가요. 문과이과 상관없이. 장점과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1학년 때 했던 거 갖다가 쭉 연결해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공통국어가 아니고 그냥 국어를 배웠어요. 그죠? 그냥 고등국어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등국어로 진행이 되고 이 일반 선택가 진로가 있는데 이 진로는 일단은 학교의 선택 과목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일반 선택 안에서 들어간 이 과목들이 수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수능 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여기 이루어지게 되고 2학년 때 가게 되면서 선택 과목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중에서 2개만 했어요. 2개 혹은 하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게 되면서 2학년, 3학년 전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해야 되는 과목은 예전에 교육과정을 받았던 사람을 봤을 때는 늘어난 거 아닌데 그냥 그게 그건데? 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선택 융합 과목인데 이건 거의 활동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과목이 약간 파트가 좀 세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좀 매체 파트가 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지 사실상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다만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되게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외전에 공부했던 방식을 좀 가지고 있던 배경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공부가 더 많이 해야 된다. 학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기본적인 어휘력, 독해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 암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공통국어 안에 사실 얘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단원별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내신에서 교과서가 2단원이나 보니까 보통 6단원씩 12단원 되거든요. 그 학교에서 이게 다 못 맞춰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 보통 한두 단원 날려요. 그래서 보통 메인 과목으로 요거 같은 경우 범위를 많이 나가요. 특히 지금 요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전부 다 외부 작품. 그래서 한 번 시험 칠 때 작품 60개에서 70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계속 추가가 돼요. 그리고 미리 한 번에 처음에 딱 나가는 게 아니라 프린트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뭘 나갈지 알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과제에서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낸 거 가지고 수행 점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험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험 범위가 미리 나오지 않으니까 미리 준비도 못하고 계속 그런 상황인 거죠.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하고 메인 작품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성향이 좀 커요. 그리고 이제 수능 출제했었던 쌤이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있다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좀 많이 기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본 개념을 가지고 외부 지문 연결시켜가지고 수능 수준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좀 잘 나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공부할 때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원래 했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기본적인 어휘력 없고 독해력 안 되고 중학교 때처럼 암기해서 시험 쳤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똑같이 암기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학습량 당연히 더 많죠.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 자체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암기는 똑같이 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필요한 게 일단은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문구 파트. 그거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 작품이 외부 주문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메인 작품은 교과서 작품 플러스 시험범위가 드러나요. 그럼 어떤 작품인지 미리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선지나 선택지나 보기 문제에서 처음 본 작품이 나와요. 그러면 가나 다 중에서 가는 시험범위에서 알아요. 나도 외부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나간 작품이에요. 그럼 학원에서 어디서 논했겠죠? 근데 문제는 가나를 비교하여서 바라보는 보기는 처음 본 작품이고 1번부터 5번 선지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암기를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 국어 공부가 점수를 했을 때 제일 안 나온 작품이자 제일 잘 나온 작품이기도 해요. 이유는 기본적인 독해를 가지고 있고 언어적 감각, 여기서 말하는 언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당연한 건데 아이들한테 당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문맥을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는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아 맥락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충 이런 식의 뜻이구나 이게 추론이 되잖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앞뒤 상황 안 보이고요. 그냥 이 단어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식으로 논리가 접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질문 나오게 되면은 나는 안 배운 작품이다. 안 가르친 작품이라는 문제가 났기 때문에 나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문제를 못 풀었다. 시간을 부족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본 작품 나왔을 때 하나 단어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많다. 그래 모르는 단어 나와도 좀 풀 수 있고 두 번째 모르는 단어 나오더라도 작품을 보다 보면 나오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외부 작품 나오더라도 아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구나 가 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런 응용력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1학년 때 그걸 많이 해야 돼요. 왜냐? 2, 3학년 때는 과목이 많잖아요. 과목이 많고 국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1학년 때가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1학년 때 작수를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개념을 많이 암기시켜 놓은 게 필요하고요.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심화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심화가 들어가야지 3학년 갔을 때 내신 챙겨간 상태에서 내가 수능에서 봐야 되는 과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1, 2학년 때 기본이 되어 있다는 전제여야지 3학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2월달까지가 애들이 제일 놀고 싶어하는 시기거든요. 중간 끝났으니까 많이 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하려고 하면 애들이 힘들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한 바퀴는 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적어도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소리인데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는 많이 한다고? 중학교 때랑 많이 다른데? 라는 것을 3월 가서 느끼게 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그렇게 적응해서 잘하는 게 물론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머님들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힘드시죠?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이들이 좀 과목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학원 측을 통해 가지고